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단어는요, 문법 단원이고요. 2-2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이라는 단원이에요. 거기 78쪽, 교과서 페이지 78쪽 보시면 첫 번째 생각 열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의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법 요소를 익혀야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답을 쓰게 또 돼 있네요. 그쵸?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적으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쓴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쓰고 계시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쓴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 요소를 익혀야 한다. 라는 게 주시경 선생님의 말씀이었어.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뒷장 넘어가셔서 본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뒷장 넘어가시면 첫 번째 문법 요소 이거는 뭐 써보시고 거기 알아두기 볼게요. 자, 담화 상황에 맞는 문법 요소의 사용을 미리 익혀두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르게 전달하려면 담화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자, 이를 위해서는 문법적 의미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는 문법 요소들이 거기 보이죠?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그리고 인용 표현. 우리 방학 때 다 배웠던 것들이죠?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문법적 의미를 실현하는 문법 요소. 됐죠? 자, 이런 표현들이 담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해보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문단 정리. 담화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 담화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 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자, 높임의 대상과 나의 관계를 고려하여 여기 묶어서 쓰세요. 높임 표현 사용할 때 고려할 점. 그리고 거기 마지막 줄. 자,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말하는 시점과의 관계, 그리고 화자의 의도 여기까지 줄쳐서 쓰세요. 시간 표현 사용할 때 고려할 점. 이건 시간 표현 사용할 때 고려할 점. 자, 그리고 또한 무엇을 부각하여 말할 것인가 여기 줄치시고 여기는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 사용할 때 고려할 점. 피동 그리고 능동 표현 사용할 때 고려할 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는 거기 정확한 방법. 자, 거기다 쓰셔야죠. 인용 표현 사용할 때 고려할 점. 자,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문법 요소를 사용할 때 고려할 점. 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문법 내용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설명문이고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문제 풀어보는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일단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파악하셔야 되고,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에서 이제 간단하게 핵심 내용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자, 문법 요소는 그 다음 줄.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상황에 맞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언어 요소 중 하나이다. 거기 묶어서 쓰셔야죠. 문법 요소의 역할. 하셨어요? 문법 요소 역할. 자, 따라서 의사소통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의 문법 요소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말 문법 요소에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인용 요 네 가지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끊으시고 문법 요소의 역할 그리고 종류. 그리고 첫 번째 높임 표현.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틀리시죠?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자,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해서 표현하는 방법. 여기 줄 치시고 이걸 뭐라고 한다? 그치, 높임법.
높임법의 개념이죠. 연결해 두세요. 자, 그리고 국어의 높임법은요. 중요한 거 나와요. 높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 줄 치시고 뭐 써야 되는지 알지? 그치? 높임법 분류의 기준. 분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시죠? 분류 기준이 체크해 두시고 높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다 배웠던 거야. 요 세 가지로 나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종류고요. 끊어서 쓰세요. 높임법의 개념 및 종류. 높임법의 개념 및 그리고 종류. 그래서 각각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상대 높임법부터 시작할게요. 자, 상대 높임법은요. 화자가 청자를, 화자 청자가 나오죠. 이게 중요해요. 자, 화자 청자.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식. 요게 개념이고요. 정리됐죠? 그리고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게 중요하지, 그치? 요거는 개념, 요거는 실현 방법.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요, 또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격식체와 비격식체. 이해됐지? 자, 격식체라는 거는요, 그 바로 뒤에 설명이 있어요. 묶으세요. 자, 격식체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나 혹은 공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심리적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들어. 자, 근데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그런 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친근감을 준다. 되셨죠? 거의 묶어서 쓰세요.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상황과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상황과 사용 효과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상황과 사용 효과 하셨어요? 그 아래 이제 예문을 보세요. 예문 활용해서 나온 거 아시죠? 자, 토론대회에서 이영준 학생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뭐뭐 비읍시오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격에다 쓰세요. 하십시오체 알죠? 하십시오체. 그래서 요거는 격식체, 격식 있는 자리에서 쓰는 거 토론대회라는 공식적 상황이죠. 자, 근데 동아리방이라는 사적 상황이죠. 영준 선배 책 좀 빌려주세요. 뭐뭐 세요 라고 표현했죠. 그치? 여기다 쓰세요. 요거는 해요체. 해요체고요. 요거는 비격식체라고 합니다. 비격식체. 하셨어요? 그래서 가에는 격식체, 나에는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자, 뒷장 넘어가셔서 자, 어이구. 가나는 모두 다 상대를 높이지만 가는 토론대회라는 공적인 상황에서 거기 공적인 상황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좀 아까 했죠? 하십시오체 요게 격식체고요. 그래서 상대를 격식을 차려 높였고 나는요 사적 상황이에요. 개인적 상황이고 그리고 해요체를 써서 그치 친근감 있게 높였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크게 6단계로 나눠요. 거기 보면 표 보이죠? 요거는 사실 암기사항이에요. 아시죠? 격식체, 비격식체 크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요 4개가 격식체고요. 해요, 해체 요 2개가 비격식체죠. 자, 그 중에서 하십시오체부터 하십시오체는요. 아주 높임, 아주 높임. 아주 최상의 높임 이해되죠? 그 다음에 하오체는요. 예사로 높인다 그래서 예사 높임, 예사 높임. 그리고 하계체는요. 예사 낮춤, 요건 낮춤법이야. 예사 낮춤. 그리고 해라는 아주 낮춤. 이해되죠?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요 순서대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비격식체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요체는 두루두루 한단 말 알죠? 두루 높임, 두루 높임. 그리고 해체는 반말이라고 해서 두루 낮춤, 두루 높임, 두루 낮춤. 됐죠? 여기까지 끊으시고 쓰세요. 상대 높임법의 개념, 실현 방법, 그리고 종류까지 했어요. 상대 높임법의 개념, 실현 방법, 그리고 종류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높임 방법. 이번에는 주체 높임법 볼게요. 자, 주체 높임은 말 그대로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개념이죠.
주체라는 건 주어죠, 주어. 그래서 주체 높임은요, 바로 옆에 보이죠? 묶으세요. 서술어의 어간 옆에 설명 있어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아시죠? 자, 그래서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어말어미 앞에 붙는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어미를 얘기하는 거죠. 선어말 어미 시가 붙어서, 그러니까 시예요, 시. 시가 붙어서 실현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 밖에도요, 잡수시다, 주무시다 같은 특수 어휘, 특수 높임 어휘라고 하죠. 그런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 어휘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주격조사, 격조사 중에 주어 뒤에 붙는 애 아시죠? 그 격조사.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가 들어간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묶으시고. 그치. 여기다 이제 뭐 있어? 그치. 요게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 하셨어요?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 했니? 자, 그 아래 그러면 예문을 봅시다. 짜자잔. 자, 할아버지가 나와있네. 자, 할아버지께서, 그치? 책을 읽으신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치? 여기에서 깨서, 할아버지가 라는 주격조사 대신에 깨서가 들어갔고요. 할아버지라는 주체를 높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읽으신다 같은 경우는 얘를 형태로 분석을 해보면 읽다, 그치? 거기에다 읽이라는 어간에다가 시, 그치? 의시 들어갔죠. 의시. 얘는 읽으시 하고 니은은 현재형 어미. 아시죠? 이건 시제 나타내 주는 거. 어말어미 다. 읽으시 니은 다. 이렇게 붙은 거죠. 이해됐어요? 그 중에서 요 의시가 보이죠? 이 의시가 여기에서는 주체 높임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나와보세요. 역시나 조사 깨서로 높였고요. 그 다음에 잡수신다도요. 원래 기본형이 잡수시다거든요. 잡수시다에 현재형 어미 니은 들어간 거고요. 시제 잡수시까지가 잡수시까지 그리고 니은 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형태에서 분석할 때 요거는 잡수시다라는 게 나보다 윗사람한테만 쓰는 거지 동생한테 잡수신다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어휘를 활용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에 대한 설명 다시 볼게요. 자, 가나에서는 문장의 주어 높이기 위해 주어 체크합니다. 얘가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죠. 주어 배웠죠. 우리 문장 성분할 때 그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 그리고 선어말어미 의시 혹은 특수어휘 잡수시다. 요걸 활용해서 이루어진 게 뭐? 그치. 주체 높임법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여기 끊고 쓰세요. 쓰실 수 있죠? 주체 높임법의 개념. 주체 높임법의 개념 했어요? 그리고 실현 방법, 주체 높임법의 개념 및 실현 방법. 그 다음에 주체 높임법 중에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아래 아무데나 하나 써놓을래요? 이것도 우리 수업할 때 배웠었어요. 간접 높임 간단히 불러드릴 테니까 쓰세요. 간접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했어요. 서술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나 소유물, 가족,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의시를 결합하여 선어말 어미 의시 똑같아요. 요걸 결합해서 실현한다. 이해됐어요? 이런 걸 간접 높임이라고 하고요. 왜 할아버지의 생각이나 할아버지의 머리나 뭐 이런 거를 높일 때 쓰는 말이에요. 그거 잘 적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객체 높임 할게요. 객체 높임. 세 번째 객체 높임은요. 자, 문장에서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 요게 지시하는 대상을 즉 요런 거를 서술의 객체라고 하거든요. 요게 개념.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애고요. 자, 여기 개념이죠. 그리고 객체 높이면 거기 묶어요. 모시다, 배다, 뵙다, 드리다, 여쭈다, 여쭙다 같이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 부사어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조사 에게 대신에 이게 부사격 조사잖아요. 에게 대신에 깨를 활용해서 쓴다. 자, 여기 써야죠. 요게 실현 방법. 객체 높임의 실현 방법. 하셨죠? 역시나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사례를 볼게요.
자, 진아가 할머니를 뵈러 갔다. 그리고 진아가 할머니께 과일을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가 같은 경우는요, 누구를 높이는 거야? 그치? 여기는 할머니를 높이는 거야. 그치? 할머니를. 자, 이걸 높이기 위해서 뵈다라는 특수 어휘를 썼고요. 두 번째, 나 같은 경우도요, 부사어, 할머니께, 여기 보이죠? 그래서 부사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께와 특수 어휘 들이다. 이 두 개를 활용해서 높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묻고 쓰세요. 객체 높임법의 개념 및 실현 방법. 객체 높임법의 개념 및 실현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높임 표현의 사례가 제시가 돼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이런 높임법의 원리를 모르고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다음 가나다에서 잘못된 높임 표현을 찾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돼 있죠. 보이세요? 자, 고객님, 이 작품이 예쁘십니다. 선생님, 물어볼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준호가 한번 말해봐 라고 돼 있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 먼저. 자, 가에서 서술의 주체 누구?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해서 높이고 있다. 이해되시죠? 예쁘십니다가요. 예쁘다가 기본형이잖아요. 예쁘에다가 시에다가 비읍니다가 합쳐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시를 활용해서 누구를, 그치, 이 제품을 높인 거야. 근데 점원이 사실 높이고자 하는 대상은 제품이 아니라 누구, 고객이잖아. 그래서 상대 높임법만 쓰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주체 높임법 시까지 같이 넣어준 거지, 그치. 그래서 잘못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를 높이는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 뭐뭐 비읍니다를 쓰는 건 맞아. 그치? 상대 높임법을 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는 그 예쁜 대상이 고객님이 아니잖아.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올바르게 바꿔야 돼. 일단 잘못된 이유부터 먼저 쓸까요? 가. 그 옆에다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하세요. 가는요. 잘못된 이유부터. 잘못된 이유는 높일 필요가 없는 주체. 이 제품을 높였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이유고요. 그럼 바르게 고쳐. 어떻게 고치면 돼? 고객님, 이 제품이 예쁩니다. 시 빼고요. 예쁩니다. 이러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볼게요. 자, 학생이요. 선생님께 물어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선생님께라는 이 문장 성분이 지금 생략이 돼 있잖아.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다가 아니라 여쭈다를 사용하는 게 객체 높임. 그치, 목적어. 자, 요거에 맞는 표현이 되겠죠. 아니, 부사어다, 부사어. 자, 그래서, 자, 객체인 선생님. 이유부터 써야죠. 잘못된 이유. 여기 쓰세요. 잘못된 이유. 자, 나에서 잘못된 이유는 객체인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인데 높이지 않아서. 이게 문제야. 객체인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인데 높이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특수어휘 써야죠. 그치? 객체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꿔? 바른 표현 쓰세요. 선생님, 여쭤볼 것이 있어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 선생님, 여쭐 것이 있어요. 하거나. 둘 다 돼요. 선생님 여쭤볼 것이 있어요 하거나 선생님 여쭐 것이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 보시면 자, 하급회의와 같은 공적 상황이야. 그치? 공적 상황. 이게 중요해. 자, 예를 갖추지 않고 상대에게 낮춰서 표현했어. 그치? 상대 높임표 이제 사용을 안 한 거야. 그래서 평소 아무리 친근하더라도 공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반말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다 같은 경우 이유 씁니다. 잘못된 이유. 자, 잘못된 이유는 뭐라고? 공적인 상황에서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공적 상황에서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했니? 자, 그리고 바른 표현 어떻게 써야 돼? 자, 이번에는 준호 군이 혹은 준호 학생이 뭐 이런 식으로 높여줘요. 준호 군이, 준호 학생이 말해 주십시오. 뭐 아니면 발언해 주십시오. 뭐뭐 비읍시오.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씁니다. 높임 표현의 오용, 잘못된 거죠. 높임 표현의 오용 사례. 오용 사례. 높임 표현 오용 사례. 자, 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끝났지만 사실 간단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시제 표현 공부할게요. 시간 표현은 사실 쉽죠? 시간 표현 체크하시고요. 어떤 상태나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과 관련된 그렇게 사용하는 문법 요소 시간 표현이라고 한다. 개념이죠. 연결해 두시고. 자, 그래서 국어의 시간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시제와 동작상이라고 해요. 거기 묶어서 써요. 국어의 시간 표현의 종류. 국어 시간 표현의 종류. 그래서 시제는요, 먼저 발화시,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자, 여기 발화시, 사건시 개념이죠. 발화시는 말하는 시점, 사건시는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 구분하세요. 자, 요 관계에 따라서 여기까지 줄치시고,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거기다 줄치고 쓰세요. 요게 시제 구분의 기준이죠. 시제 구분의 기준. 뭔가 분류를 할 때는 기준이 중요하다 그랬죠? 시제 구분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 과거, 현재, 미래. 알고 계시죠? 요게 시제의 종류. 시제의 종류. 하셨죠? 그 중에 이제 과거 봅니다. 과거는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어요. 이해됐어요? 요게 과거 시제의 개념. 현재 시제는요, 요 두 개가 일치해요. 요게 현재 시제의 개념. 미래 시제는요, 당연히 반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에요. 요게 미래 시제의 개념. 그래서 시제는 다음과 같이 어미 그리고 시간 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실현이 된다 묶으시고 시제의 실현 방법. 시제의 실현 방법 했어요? 거기까지 끊고 쓰세요. 문단 정리, 시간 표현의 개념 및 종류. 시간 표현의 개념 및 종류. 자, 그 다음, 자, 사건시, 발화시 두 개 있죠? 과거에서, 자, 예문 보시면, 어제, 그 다음에 들어갔죠. 현재는요, 지금. 원래 기본형이 불다잖아요. 거기서 니은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내일, 들어갔어요.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엇이 들어갔고 얘는 니은이 들어간 거고 얘는 get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선어말 어미 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붙을 때 뭐뭐 니은이나 던, 형용사에서는 던, 시간부사 어제 아까. 기억해두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 동사 뭐뭐는 니은, 형용사 없고요. 형용사는 현재형 시제 없어요. 그냥 써요. 그 다음 동사는 는, 형용사는 은이나 니은, 오늘, 지금이 시간부사. 뭐뭐 get, 뭐뭐 을이. 그래서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붙을 때는 뭐뭐 혹은 을. 이해됐죠? 내일이나 곧 이런 게 시간부사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게 시제의 실현 방법이고요. 여기까지 끊으시고 시제의 종류 및 실현 방법. 시제의 종류 및 실현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그 아래 옆에 보조단에 보시면 미래 시제를 실현할 때 관형사형 어미 뭐뭐을에다가 의존명사 것이 합해져서 뭐뭐 리을 것 요렇게도 많이 쓴다. 뭐뭐 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관형사형 어미라는 말 보이죠? 문장에서 용언에 어간에 붙어서 관형사와 같은 수행을 하는 걸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고요. 보통 이런 애들이 붙어서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보충해서 써야 될 게 뭐 있냐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선어말 어미 앗엇하고요. 엇하고요. 영어에서처럼 대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얻어 묶어서 따로 쓸래요? 얻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거기다 써요.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 이해됐죠?
됐죠? 그 다음 더는요, 보통 더는 회상일 때 쓰죠. 더 거기다 쓰세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그래서 보통 과거 회상의 어미라고 얘기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작상 볼게요. 자, 동작상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거. 요게 개념이죠, 연결.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요, 보이죠? 진행상과 완료 나타내는 완료상. 말 그대로요. 진행 나타내는 게 진행상, 완료 나타내는 게 완료상. 요게 동작상의 종류 두 가지 묶으셔서 뭐뭐 고 있다, 뭐뭐 가다, 뭐 이런 게 진행상을 표현하는, 실현하는 표현 거기다 쓰세요. 진행상의 실현 표현. 그 다음 완료상은요, 뭐뭐 버리다, 뭐뭐 있다, 뭐뭐 놓다, 요거 체크하시고, 요게 완료상 실현하는 표현. 했어요? 완료상 실현하는 표현. 예를 들어서 영우가 빵을 먹고 있다 해서 뭐 먹고 있다는 빵을 먹는 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걸 나타내고, 빵을 다 먹어버렸다는 먹는 행위가 완료되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끊으시고 써요. 자, 동작상의 개념, 종류, 그리고 실현 방법. 동작상의 개념, 종류, 실현 방법 했죠? 자, 그런데 국어의 시간 표현은 단지 시간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가나다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보자 라고 하면서 가나다가 또 나와 있네. 볼까? 짜잔, 어디 있니? 얘는 눈이 참. 자, 볼게요. 진호가 지금 웃는다 라는 웃다의 기본형 웃다에 는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승주가 내일 떠난다 할 때 기본형이 떠나다잖아요. 떠나다에 니은이 들어간 거예요. 그쵸? 니은, 어미. 자, 그리고 이순신은 명량대첩에 나아가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다가 기본형이죠. 거두다. 그래서 니은 들어간 거. 이해되시죠? 뭐 들어간지 알겠지? 자, 가나다는요, 현재 시제를 실현하는 선어말어미 는이나 니은의 다양한 표현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된 거거든요. 볼게요. 자, 가나다는 현재 시제를 실현하는 어미, 뭐뭐 는이나 니은이 사용됐는데, 잘 보세요. 가는요, 가에는 현재 시제인 게 맞아요. 이해됐죠? 거기다 쓰세요. 표현 효과 첫 번째. 는이나 어미 는이나 니은의 표현 효과 첫 번째. 표현 효과 첫 번째. 자, 근데 나의 니은은요, 가까운 미래예요. 내일 떠난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요거는 표현 효과 2, 표현 효과 2. 그리고 다의 니은은요,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효과 3, 표현 효과 3.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이처럼 표현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대요.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여기에다 뭐라고 쓰냐면 선어말 어미 는, 니은의 다양한 표현 효과. 선어말 어미 는, 니은의 다양한 표현 효과. 세 가지 나왔죠? 알죠? 첫 번째는 현재 시제, 두 번째 가까운 미래, 세 번째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는 경우. 세 가지 구분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도 보세요. 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아덕 같은 경우,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겟도 마찬가지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덕 같은 경우는요, 거기 체크합니다. 아덕은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 요게 표현 효과 1. 하지만 꽃이 활짝 피었구나 같은 경우에서와 같이 보이죠? 상태가 완료되어 발화시까지 지속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나타낼 때 요게 표현 효과 2. 표현 효과 2.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 시제이긴 한데 동작상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과거 시제에 해당하지만 동작상의 의미를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의미고요. 또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와 같이 거기 보죠. 발화시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이를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할 때도 쓸 수 있다. 이게 표현 효과 3. 표현 효과 3.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까지가 앗엇의 다양한 표현 효과인데 첫 번째 여기도 세 가지 나왔죠. 첫 번째 과거 시제 표현할 때, 두 번째 상태가 완료되어서 발화시까지 지속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표현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발화시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표현할 때 이럴 경우에 이제 쓴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그 다음 이제 get. 원래 get은 미래 시제 표현이야. 요게 표현 효과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이거지만 또 다른 경우 있어요.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같은 추측. 보이죠? 추측. 요게 표현 효과 2. 그 다음, 올해는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라는 주체의 의지. 그치, 요게 세 번째.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끊으시고, 선어말 어미 at, ot과 get의 다양한 표현 효과죠. 선어말 어미의 어미, at과 get의 다양한 표현 효과. 그래서 get 같은 경우도 세 가지 나왔어요. 미래 시제 표현할 때, 추측할 때, 주체의 의지 나타낼 때.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처럼 국어의 시제 표현은 다양한 표현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문맥에서 잘 파악을 해야겠지, 그치? 그리고 옆에 뭐뭐 리을 것도 보이죠? 뭐뭐 리을 것. 얘도 뭐뭐 get처럼 추측이나 의지일 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잘 파악해라. 이해됐지? 자, 이제 세 번째 피동 표현 갑니다. 자, 피동. 피동 알죠? 당하는 거? 자, 문장은요, 줄칩니다. 동작이나 행위를 주체로 한 주어로 하냐, 당한 대상을 주어로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 피동문 나뉜다. 거기 묶어서 써야지, 그치? 능동문과 피동문의 구분 기준. 능동문과 피동문의 구분 기준.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주어가 동작을 제임으로 하는 걸 능동 연결할 수 있지? 개념.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 당하는 거 요거 피동 개념이죠. 각각 연결. 자, 피동 표현은 그 다음 또 묶으세요. 자, 능동사의 어간 앞에서 있어 안 바뀌는 거. 어간의 피동 접사 이희리기 네 개죠. 이희리기 접사 요게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거나 혹은 뭐뭐 되다, 뭐뭐 어지다, 뭐뭐게 되다 같은 표현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음. 거기다 써야지.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접사 붙어서 피동사 만들어진 게 짧은 피동문. 뭐뭐 되다, 어지다, 뭐뭐게 되다 같은 애 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긴 피동문. 뭐 그래서 단형, 장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거나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는 경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어떻게 되냐 보이죠? 능동문의 목적어가요.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요.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자, 요게 문장 바뀔 때, 그치? 거기다 쓰세요.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일어나는 문장 변화. 일어나는 문장 변화 하고 여기까지 끊고 뭘 써야 돼? 그치? 능동 피동의 개념 및 능동 피동의 개념 및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 능동 피동 표현의 개념 및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 자, 그 다음 요 예문 보세요. 여기 보이죠? 요거 보는 게 제일 편하죠? 벌이라는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었고요. 은주를 이라는 아이가 이제 당하는 애인데 그래서 주어로 바뀌었고. 자, 쏘았다에서 쏘이 얻다가 된 거죠. 쏘이 얻다. 요거 줄여놓은 거. 그래서 이라는 접사가 들어갔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자, 피동 표현은 보통 화자나 필자의 의도, 심리를 담고 있을 때가 많아. 여기 묶어서 써야지. 피동 표현의 특징. 피동 표현의 특징. 가와 나의 표현 의도를 보자. 자, 재원아 이게 무슨 소리니? 했더니 제가 화분을 깼어요. 얘는 뭐예요? 능동이죠. 내가 했어요. 화분이 깨졌어요. 요거는 피동이죠.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그쵸?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자, 가에서는요. 화분을 깬 행위의 주체인 나, 재원이가 드러나 있어요. 자, 그러나 거기 나에서 보면 자, 화분을 깬 주체는 드러나지 않고 그걸 당한 화분만 드러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요. 줄치죠. 화분을 주어로 내세움으로써 화분이 깨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화분을 깬 주체가 누구인지는 부각하지 않으려는 심리 반영. 이해되셨어요? 묶어서 쓰세요. 나에 담긴 화자의 의도와 심리. 나에 담긴 화자의 의도와 심리. 그래서 요게 끊으시고 피동 표현의 특징, 피동 표현의 특징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피동 표현을 그 다음부터 줄칩니다.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할 때 요거 첫 번째. 그 다음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요거 두 번째.
그다음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다 아는 대상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때 세 번째,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없을 때 네 번째. 묶어서 쓰세요. 뭐라고? 그치?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네 가지.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네 가지.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네 가지. 요게 문단 정리도 되고.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 효과가 있는 피동 표현을 적절히 사용했을 때 보이죠? 화자나 필자의 의도가 잘 반영된 담화를 구성할 수 있다. 거의 묶어서 써요. 적절한 피동 표현의 사용 효과. 적절한 피동 표현의 사용 효과 하셨어요? 하지만 피동 표현을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이런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어렵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끊고요. 거기다 써요. 정확하고 적절한 피동 표현의 사용 효과. 정확하고 적절한 피동 표현의 사용 효과. 그 아래 두 개의 그 상황이 그 피동 표현의 문제점을 드러낸 표현인데 첫 번째 보이죠? 자,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집니다. 요 말 잘 분석해봐. 나누다 기본형, 나누어지다. 이런 표현인 거잖아. 나누어지다. 이해됐어요? 나누어지다에 지금 뭐 비읍니다. 쓴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또? 건축물은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가의 문제점은요. 그치. 이중피동이죠. 이중피동. 거기 체크하세요. 이중피동. 이중피동 표현이 불필요한 이중피동. 우리 이중피동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나에서는요. 사실 피동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 불필요한 피동 표현. 불필요한 피동 표현. 볼까요? 자, 그 아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피동 표현 같은 경우는 대체로 피동사나 뭐뭐어지다, 자, 그 다음에 뭐뭐게 되다, 자, 이런 표현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데, 자, 나뉘다, 피동사 나뉘다. 나뉘다 같은 경우가요, 이거를 나눌 때 먼저 나누다가 기본형이잖아. 거기에다 나누이다야. 이해됐어요? 나누이다.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 이라는 접사가 한번 들어갔으니까 얘가 피동이 한번 된 거야, 이미. 거기에다가 뭐뭐어지다. 두 개인 거지, 그치?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쓰면 돼.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돼? 나뉩니다. 보여요? 나뉩니다. 혹은 요건 비읍니다 쓴 거고, 그 다음에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집니다. 이해됐어요? 요렇게 해도 충분히 전달되는데 이중피동을 썼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 이해됐죠? 그 이중피동 표현 거기다 쓰세요. 피동 표현의 오용사례 잘못 쓴 거야. 오용사례 첫 번째. 오용사례 첫 번째. 나 같은 경우 그가 이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와 같이 그냥 이렇게 능동문으로 써도 돼. 어차피 그가 만든 거니까. 근데 굳이 이걸 피동문으로 표현을 해서 오히려 어색해지게 만들었다. 보통 이런 게 번역투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뭐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 문장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다음 줄치죠. 피동 표현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피동 표현으로 사용한 거 요거 묶어서 요게 두 번째. 피동 표현의 오용 사례 투. 피동 표현의 오용 사례 투. 그래서 여기는 요 문단은 오용 사례가 핵심 내용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처럼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하거나 피동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하게 되니까 바르고 적절하게 쓰자라는 뜻이었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용 표현 볼게요. 인용은 뭐 아시죠? 남의 거 갖다 쓰는 거. 그걸 인용이라 해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을 글 속에 끌어다 쓰는 걸 인용 표현이라고 한다. 개념 됐죠? 그 다음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그치 얘가 기준이야. 기준. 거기다 쓰세요. 인용 표현 구분의 기준. 인용 표현 구분의 기준. 그래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라고 해. 두 개 묶어서 종류 쓸 수 있죠. 종류. 그래서 여기까지 인용 표현의 개념 및 종류 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문단에 보시면 일단 가장 큰 차이점. 따옴표 보이죠? 그리고 뒤에 라고라는 조사가 보이죠? 이건 늘 했던 거고.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요 말을 그대로 써서 고라고 얘기했네. 그치? 자, 이렇게 가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 인용하는 문장에 큰 따옴표 들어가고요. 조사 라고를 썼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지? 그치? 직접 인용.
묶어서 쓸 수 있지? 직접 인용의 실현 방법. 자, 그리고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 인용할 때는 조사고를 갖다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조사고에다. 그치? 요게 간접 인용의 실현 방법. 간접 인용의 실현 방법. 하셨죠?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거의 보이죠? 직접 인용의 고를 사용하거나 간접 인용의 라고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치? 이거는 오용, 잘못된 사례, 오용 사례. 쓰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세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실현 방법 및 오용 사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실현 방법 및 오용 사례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 자, 문법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야. 자, 따라서 다양한 문법 요소 특성을 잘 알고 이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까지 끊으셨죠? 이제 마무리하고 쓰세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법 요소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함. 하셨죠? 자, 이제 뒷장 넘기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제 문제 1번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목표학습 1번 보시면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높임 표현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처음에 보시면 대상이나 상대에 맞게 높임 표현 바꾸라 했어요. 보이죠? 자, 아들에게 너 밥 먹었니? 라고 해서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찾으셨죠? 자, 그걸 아들에게 할아버지께서는 하고 뭐라고 해? 그치, 여기다 쓰세요. 여기 진지라는 말 아시죠? 밥 높임 표현. 진지 잡수셨니? 혹은 진지 드셨니? 라고 해야죠. 할아버지께서는 진지 잡수셨니? 혹은 진지 드셨니? 자, 그 다음, 자, 친구에게 동생을 데리러 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경우, 자, 친구에게 큰아버지를, 그치, 모시러 가고 있어. 했죠? 그 다음, 재호에게, 재호야, 많이 아파? 라고 했어. 요거를 이제 선생님께, 선생님 많이 아파? 이러지 않잖아. 그치? 선생님 많이 편찮으세요? 라고 하거나, 편찮으십니까? 라고 하거나, 했어요? 편찮으세요? 혹은 편찮으십니까? 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대화 내용에서 잘못된 높임 표현을 찾고, 자, 그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쓰고 바르게 고쳐 쓰는 것까지. 문제 잘 나오겠죠? 자, 첫 번째. 자, 점원이 어서 오십시오.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점원 말에서 잘못된 높임 표현을 먼저 찾을게요. 점원.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요거죠.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점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게 요즘 제일 인기 많은 상품이세요. 보이죠?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어디니 점원 얘기한 거. 3만원이십니다. 3만원이십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한 사람 많지 뭐. 했어요? 자, 요거 세 개 체크해 두시고 일단 잘못된 것부터 먼저 찾읍시다. 그 다음에 다연이 이 티셔츠 어때? 내일 할머니 생일이라 보러 가는데 선물로 드리려고. 할머니 생일이라 안 하지, 그치? 여기 생일 체크하시고 요게 첫 번째. 다연이 생일 첫 번째. 그 다음 자, 어디? 보러 가는데 라고 했죠. 보러 가는데 요거 두 번째. 보러 가는데 두 번째. 그리고 나머지 다연이 얘기에서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효은이 같은 경우는 예쁜 것 같은데 너희 할머니가 좋아할 보이죠? 너희 할머니가 좋아할 요 부분이죠. 효은이 요거 첫 번째 체크 됐어요? 효은이 요것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잘못된 높임 표현 다 찾았으니까 하나하나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점원부터. 첫 번째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요거였죠. 자, 요게 문제 여기 보면 이유도 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야 돼?
좀 긴데 써봐. 자, 거기 서술의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일 때에는 거기 위유에다 쓰세요. 서술의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일 때에는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의시를 결합해야 한다 했어요. 서술의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일 때에는 서술어의 선어말 어미 의시를 결합해야 한다. 결합시켜야 한다. 자, 상품은 고객인 다영과 관련된 대상이므로 계시다가 아니라 서술어인 있다에 뭐뭐 의시를 결합시켜야 한다. 문장 두 개. 자, 상품은 고객인 다영과 관련된 대상이므로 계시다가 아니라 서술어인 있다에 의시를 결합해야 한다.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거기 바른 표현 첫 번째.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시면, 이해됐어요?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시면 하거나 필요한 상품이 있으시면 하거나 세 가지예요.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면 하거나 이해됐어요? 세 가지.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시면 혹은 필요한 상품이 있으시면 세 번째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점원 두 번째 틀린 게 뭐였어? 거기 보면 인기 많은 상품이세요 요거였잖아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이유 쓰세요. 자, 이게가 이것이죠. 이것이 준말. 이게가 주어이고 이것은 티셔츠이므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가 주어이고 이것은 티셔츠이므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얘는 뭘로 바꾸면 돼요? 인기 많은 상품이에요. 알죠? 인기 많은 상품이에요. 하면 되고요. 됐죠? 세 번째 틀린 거 있었죠? 세 번째 3만원이십니다. 요것도 자 거기 이유 쓰세요. 생략된 주어가 있죠. 생략된 주어는 값이이므로 값이 3만원입니다 이거잖아. 그치? 생략된 주어는 값이이므로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생략된 주어는 값이이므로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꿔서 그러면 어떻게 써요? 3만원, 3만 띄우고 원입니다. 알죠? 3만 원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바른 표현 1, 2, 3도 같이 묶어서 써주시고 그 다음 이제 아까 다연이 틀린 거 첫 번째 생일이었고 두 번째 보러 이거였죠? 자 거기 이유 쓰세요. 이유를 뭐라고 하냐? 첫 번째 할머니의 생일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게 1번이고요. 할머니의 생일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생일 대신에 바른 표현 생신 쓰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러를 어떻게 바꿔야 돼? 이유부터 써야죠. 보러의 이유는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할머니인데 객체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 보러를 뵈다라는 표현 아시죠? 뵙다. 자, 그 다음 효은이 할머니가 좋아할 여기가 문제였잖아. 할머니가 좋아할 여기 쓰시고 할머니가 좋아할 그리고 이유 써야죠. 주어가 할머니가인데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할머니가가 아니라 할머니께서 그리고 좋아하실 이렇게 바꿔야겠지. 그치? 자, 거기 이유는 주어가 할머니가인데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쓰시고요. 바르게 바꾸는 거 할머니께서 좋아하실까지 정리하셨죠? 그 다음에 뒷장 넘기셔서 두 번째 목표 활동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 표현 알아보자 했어요. 자, 정우는 밥을 다 먹었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먹었다 하시고 밥을 먹은 정우 됐죠? 자, 밥을 먹는다. 지금 현재 먹고 있죠. 그래서 얘는 먹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밥을 앞으로 먹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먹겠다 혹은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하고 밥을 먹을 경우. 됐죠? 자, 다음 문장에 드러나는 시전 표현을 찾고 그 기능을 정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첫 번째 문장, 나는 어제 현서와 함께 숙제를 해놓았어. 두 번째, 그는 지금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 있다. 세 번째, 신랑이 곧 입장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일단 먼저 시간 표현을 찾으면 어제라는 표현이 있었죠. 첫 번째 어제, 그리고 해놓았다 할 때 놓았. 그리고 두 번째 또 뭐 있었어? 어디 있지? 뭐뭐 놓아. 뭐뭐 놓다. 했어요? 어제 그래서 뭐뭐 놓다. 뭐뭐 놓다. 이렇게 쓰시고. 자, 그래서 여기 기능은 첫 번째. 요거는 첫 번째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거고요. 과거 시제 표현 썼어요? 두 번째 기능은 완료사. 상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 찾아볼까요? 나에서 첫 번째 시제를 먼저 찾으면 지금이라는 표현이랑 는이 있죠. 는. 짝대기는. 그리고 두 번째 뭐뭐고 있다.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현재 시제라는 거 표현해 주는 거. 두 번째 진행상이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다 보시면 다에서는 곧 있죠. 곧이라는 말이랑 그 다음에 get 있죠? 요거는 미래 시제만. 미래 시제. 동작상 없어요. 미래 시제 표현.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시간 표현이 문장에서 각각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자. 혼났다, 간다, 가겠어잖아요. 첫 번째 혼났다부터. 자, 보기 옆에다 써요. 자, 혼났다의 앗은 발화시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쓰고 있어요? 혼났다의 앗은 발화시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간다 체크할게요. 간다. 자, 간다의 니은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세 번째, 가겠어 할 때 get 체크하시고. 자, 가겠어의 get은 했어요? 가겠어의 get은 주체의 의지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주체의 의지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시간 표현 같은 것들이 단순하게 시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상황에도 사용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거거든요. 꼭 시간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문제였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셔서 피동 문제. 자, 다음 활동 바탕으로 피동 표현 알아볼 건데 능동문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꿔보고 표현 효과 차이를 이야기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피동문 볼까요? 여름이 되면 개와 고양이가 많이 버려집니다 라고 했죠. 버려지다. 자, 이걸 능동문으로 바꾸면 뭐라고 써야 돼? 그치? 여름이 되면 새로운 주어가 생기죠. 사람들은. 쓰세요.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목적으로 바뀌어요.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많이 버립니다. 했죠? 자, 표현 효과 첫 번째. 피동의 표현 효과 먼저 쓸게요. 자, 개와 고양이를 버리는 주체를 밝히지 않고 버려진 대상인 개와 고양이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음.
했죠? 그 다음 능동문의 표현 효과 쓸게요. 개와 고양이를 버리는 행위의 주체인 개와 고양이를 버리는 행위의 주체인 사람들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음. 사람들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다음 문장에서 사용된 피동 표현의 문제점, 그리고 바르게 고치기. 여기 뭐가 문제야? 창문이 잘 닫혀졌는지, 닫히어졌는지, 이 표현이잖아요. 이중피동이죠. 그 다음, 최근 수돗물에서 녹물이 섞여 나와서 말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말썽이 빚어지다. 여기가 문제야. 자, 가부터 먼저 문제점 씁니다. 닫혀졌는지에 닫혀졌는지 체크하고 여기에 이중피동 표현 이중피동 표현 피동에 피동이 들어간 거지 이중피동 표현이 사용됐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니? 그치 한 번만 닫혔는지 혹은 됐죠? 닫혔는지 혹은 닫아졌는지 이해되죠? 닫혔는지 혹은 닫아졌는지 썼니?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문제점. 자 거기 체크합니다. 말썽이 빚어지고는 번역투 표현으로 했어요. 말썽이 빚어지고는 빚어지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자 번역투 표현으로 불필요한 피동 표현에 해당됨. 말썽이 빚어지고는 번역투 표현으로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사용된 것.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꿔? 말썽을 빚고 그냥 말썽을 빚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직접 인용 표현은 간접으로, 간접은 직접으로 바꿔라 라고 했어요. 여기 따옴표 들어가 있고 라고 들어갔으니까 직접이죠. 자, 요거 간접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그는 그치 함께 산책하겠냐고 알죠? 산책하겠냐고 나에게 말했다. 쓸 수 있죠? 그는 함께 산책하겠냐고 나에게 말했다. 됐죠? 그 다음 현우는 나에게 내가 앉은 이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요거는 간접 인용이니까 요걸 그대로. 자 어떻게 바꾸냐? 현우는 나에게 하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내가 너라고 바꿔야지. 내가 앉아있는 그곳에 가만히 있어 하고 느낌표 있어 하고 따옴표 닫고 라고 이게 들어가야지. 라고 소리쳤다. 하고 있니? 현우는 나에게 하고 따옴표 내가 앉아있는 그곳에 가만히 있어 하고 느낌표 따옴표 닫고 라고 요게 바뀌어야지. 그치? 라고 소리쳤다.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번에는 매체에서 문법 요소의 오용 사례, 잘못된 거, 그 오용 사례를 조사를 하고 바르게 또 고치기야. 일단 첫 번째 거, 땡땡땡은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되신. 얘 잘못된 거 알겠죠? 제작되신. 거기다 체크하고요. 제작되신. 요거는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 쓰세요. 높임 표현의 오용 사례. 높임 표현의 오용 사례. 잘못된 사례. 했어요? 오용 사례. 얘는 뭘로 바꾸면 좋을까? 거기다 바꿔서 써봐요. 땡땡땡은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됐죠? 제작된 제품입니다. 제작되신을 제작된, 됐죠? 그 다음, 자, 이 제품이 잘 입어지실 거예요. 자, 여기는 불필요한 피동이지 거기다 쓰세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의 오용 사례. 피동 표현의 오용 사례 쓰시고 불필요한 피동 표현 사용. 피동 표현의 오용 사례, 불필요한 피동 표현. 얘는 어떻게 바꿔? 이 제품을 목적으로 잘 입으실 거예요. 이 제품을 잘 입으실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주말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간 표현. 거기다 쓰세요. 시간 표현의 오용 사례. 시간 표현의 오용 사례. 했어요? 오용 사례.
어떻게 바꿔? 주말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치? 예상됩니다. 바꿔 쓰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요거는 인용 표현 잘못된 거겠지. 여기 보이지? 자, 제주의 이오름은 자, 주민들 사이에 옛날부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여기 묶으시고요. 인용 표현의 오용 사례. 인용 표현의 오용 사례고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제주의 이 오름은 주민들 사이에 옛날부터 하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느는 라고 하는 이라고 바꿔주거나 혹은 뭐뭐라고 하는 혹은 뭐뭐라는 그냥 라는 이게 되죠. 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요거 줄여서 라는 그런 말이 있었을 정도다. 있었을 정도다. 요렇게 직접 인용으로 바꿔주는 게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간접 인용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간접 인용으로는 어떻게 바꾸냐면요. 제주의 이 오름은 주민들 사이에 옛날부터 하고 따옴표 빼고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혹은 없다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 혹은 없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그래서 간접 인용으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둘 다 써두세요. 하셨어요? 그거 정리해 두시고 여기서 아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줄 거예요. 그것들 잘 필기해서 오시고요. 그 다음 자 이제 간단하게 이번 배운 거 정리를 하면 보이죠?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 자, 요단에서 배운 문법 요소들 간단하게 정리해놨죠? 첫 번째 높임 표현 요 세 가지 구분하는 거 아시죠? 상대, 주체, 객체. 상대는 화자와 청자 간의 높임, 낮춤 표현이고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됐었고 주체 높임은 말 그대로 주어를 높이는 거. 뭐뭐의 시 선어말 어미나 조사께서 혹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요.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죠. 그래서 특수 어휘와 조사께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 그 다음 시제 표현 기억나시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발화시와 사건시 그 기준으로 나눠지고요. 동작상은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피동 표현 나왔어요. 자, 능동사 어간에 피동접사 이히리기를 붙여서 피동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뭐뭐 되다, 어지다, 개 되다 요걸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 인용 표현 했었죠. 따옴표 들어가고 라고 들어가면 직접. 그 다음에 따옴표 없이 그냥 고만 붙이면 간접. 이해됐죠? 요거는 기본적 개념 내용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는 다 사례로 문제가 나올 테니까 활동에 나와 있는 사례뿐만 아니라 예문으로 들어주는 것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통합 소단원 꿰어보기라는 그 지문만 간단하게 해요. 자,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소단원의 학습 내용을 연계해서 통합 활동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몸 마음에 보약이 된다라는 제목 보이죠? 거기다 쓰세요. 무슨 말이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 자, 우리가 평소 쓰는 말은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데 생각 없이 뱉은 말이더라도 청각기관을 통해 뇌에 입력이 되고 뇌는 새롭게 입력된 소리 정보에 맞춰서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래. 땡땡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땡땡 교수는 자, 거기 보이죠? 뇌는 언어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에 담긴 심리가 우리 몸과 마음에 그대로 투영된다라고 표현을 했대. 거기 묶어서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이유. 말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이유. 자, 예를 들면 좋아, 감사하다, 사랑한다 라는 말들은요. 거기 요게 뭐야? 긍정적인 말의 사례죠. 긍정적인 말의 예. 자, 이런 말들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반면에 짜증나, 힘들어, 죽고 싶어, 부정적인 말의 예죠. 묶어서. 부정적인 말의 예는 자,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평소에도 좋은 말 하라는 얘기지. 거기까지 끊어서 씁니다. 평소 사용하는 말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침. 평소 사용하는 말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침. 자, 그 다음
긍정적인 말을 쓰면 긍정적 신체 변화 뚜렷이라는 굵은 글씨 보이죠? 그 다음 볼게요. 언어가 심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례는 많다. 자, 땡땡대학교 김땡땡 남땡땡 교수팀이 60대 남성을 대상으로 TSL Thank you, sorry, love요? 자, 요거를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을 했대요. TSL. 자, 여기 묶으시고 여기 뭐라고 쓰시느냐? 긍정적인 말 사용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프로그램. 긍정적인 말 사용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프로그램. 자, 10명에게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말을 매일 쓰게 하는 TSL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고 10명은 그냥 평소대로 몸과 마음의 변화를 측정을 했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TSL 프로그램의 설계. TSL 프로그램 설계. 자, 그랬더니 TSL 프로그램 참여 집단의 스트레스 지표는 현격히 감소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집단의 스트레스 지표는 증가했대요. 우울 지표도 프로그램 참여 집단 떨어진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애들은 변화가 없었대. 아, 그래서 보검이가 이쁜가? 거기다 쓰세요. 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 했어요? 묶어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 집단의 스트레스와 우울 지표 감소. 했어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 집단의 스트레스와 우울 지표 감소하고 화살표하고 써요. 긍정적인 말이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의 근거 제시. 됐어요? 긍정적인 말이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의 근거 제시. 자, 그 다음 남땡땡이 교수는요. 중년, 여성, 직장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할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영국의 땡땡이 대학교 연구. 요거 동그라미 1. 그 다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할 때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든다는 미국의 땡땡 대학교 연구. 동그라미 2. 두 개 묶어서 쓰세요. 긍정적인 말 사용의 효과를 입증한 또 다른 연구 원투. 됐죠? 긍정적인 말 사용 효과 입증한 또 다른 연구 두 가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뭐라고 써야 돼? 긍정적인 말 사용의 효과를 입증한 여러 연구 결과 하셨죠? 자, 마지막. 자, 문제법을 찾는 언어를 써야 라는 제목 보이죠? 자, 그래야 건강한 언어 사용법은 다음과 같대요. 부정적인 말이 자주 튀어나온 다음에 그 말을 우와 감탄사 괜찮아 라는 말로 순화하려고 노력해라. 이거 동그라미 1. 자, 우땡땡 교수가요. 막다른 길에 섰을 때 안 돼 끝이야 라고 말하기보단 그럼 어떡하지? 해법을 찾는 언어를 쓰는 게 좋대. 두 번째. 두 개 묶어서 뭐라고 써? 그치. 건강한 언어 사용법 두 가지. 건강한 언어 사용법 원투. 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특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기도 묶어요. 특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늘 항상 같은 말로 상황을 일반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이라는 말로 개별화시키고 나는 늘 이래라는 말보다는 이번에는 운이 없네 라고 말하는 게 좋대요. 여기까지. 짜잔. 얘 또 왜 안 나와? 자, 거기까지 묶어서 요게 건강 언어 사용법 세 번째. 건강한 언어 사용법 3. 자, 또한 반드시 꼭 같은 말보다는요. 자, 요 말보다는 뭐뭐 하면 좋겠다라는 심리적 압박을 줄일 수 있는 말을 쓰자. 요게 네 번째. 됐죠? 건강한 언어 사용법 4개.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그치. 건강한 언어 사용법 쓰시면 돼요. 건강한 언어 사용법.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 다음에 제시된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라 했죠. 여기 따옴표 들어가고 그치. 그 다음에 라고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걸 바꿔줘야 돼. 자, 여기다 써요. 땡땡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땡땡이 교수는 따옴표 빼고요. 뇌는 언어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며 그래서 따옴표 또 빼고 습관적으로 하는 말에 담긴 심리가 우리 몸과 마음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말했다. 쓸 수 있지? 라고 하며를
못한다고 하며 그리고 투영된다고 이 부분을 고쳐주면 돼요. 투영된다고. 자,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친구 부모님께 보내래. 나에게도 보내줘.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마지막 대단원 마치면서 요거는 빈칸만 채워볼까요? 완곡한 의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완충 요런 말 잘 나오니까 그 다음 사건시 그치? 요거는 발화시 그 다음 얘는 뭐야? 얘 뭐가 맞아? 뒤풀이 앞에 게 맞죠? 뒤풀이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읽어?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이 경률에 어디야? 여기지 경률에 그 다음에 원리를 어디 여기 그치? 원리를 됐어요? 이거 찾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고생하셨고요. 2-2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